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처음 발생한 사망사고의 피해자는 2살배기 아이였습니다. 대낮에 불법으로 유턴을 하던 차에 치였는데 사고 장소는 중앙분리대가 없다 보니 상습적인 불법 유턴 지역이었습니다. 먼저 허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골목에서 나온 SUV 차량이 곧장 1차선으로 진입합니다. 잠시 뒤 사람들이 다급하게 움직이며 반대쪽 도로를 바라보고 119 구급차도 도착합니다. 어제 낮 12시쯤 스쿨존인 이곳에서 2살배기 남자아이가 SUV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중앙분리대가 끝나는 지점에서 불법 유턴하던 차량에 변을 당했습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첫 사망사고로 아이는 버스 정류장 근처 갓길에 서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엄마가 애기를 안고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소리 질렀어요. 이거 올 때까지 가고 그만 쳤어가 막 동영상이 다 나오고 있어요. 아이의 어머니도 근처에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당시 중앙분리대는 사고 지점 인근에까지밖에 설치돼 있지 않아 사고 차량의 불법 유턴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평소에도 불법 유턴이 잦았던 곳인데 사고 발생 하루 만인 오늘에야 뒤늦게 기존의 중앙분리대를 연장하는 공사가 실시됐습니다. 아파트가 들어갈 데가 없어요. 이렇게 들어가서 뱅뱅 돌아야 돼요. 그게 싫으니까 유턴을 여기서 다 했어. 사고가 난 어린이 보호구역은 320여 미터로 시작과 끝 지점에 설치된 안내 표지판과 붉은색으로 포장된 50여 미터 구간을 제외하면 별도의 안내 표지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린이 보호구역 이런 건 붙어 있지 않나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경찰은 운전자 53살 조모 씨에 대해 민식이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해자 측 과실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민식이법 시행 이틀 만인 지난 3월 27일 경기도 포천에서도 민식이법 위반 사고가 발생해 11살 어린이가 전치 6주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 부산과 인천에서도 관련 사건이 잇따르고 있지만 아직까지 운전자가 구속된 경우는 없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이번 사고를 통해 다시 한번 이 민식이법을 둘러싼 논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나치게 처벌 수위가 높다는 여론이 일부 있지만 정부는 이 법이 무조건 형사처벌을 하자는 건 아니라면서 이 법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어린이 보호라고 설명합니다. 민식이법을 둘러싼 논란과 오해를 조명하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막자며 안전시설을 늘리고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 논란의 핵심은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는 고의보다 실수가 많은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왜 고의사고와 같이 처벌되냐는 겁니다. 민식이법에 따라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를 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강간이나 음주운전처럼 고의성 있는 범죄와 형량이 같습니다. 민식이법은 운전자의 잘못이 요만큼이면 거기에 맞는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보다 훨씬 더 무겁게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법정형이 법에 정해져 있는 형이 징역형밖에 없다는 거 그게 문제라는 거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나면 무조건 형사처벌이 되느냐도 논란거리입니다. 실제 사고 책임을 운전자에게만 부담시킨다며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는 35만 명 넘게 동의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과한 우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기존 판례에서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형사처벌이라는 주장은 다소 과한 우려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대로 시속 30km 이하로 차를 몰다 사고가 났다면 가중처벌되지 않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일단 멈추고 스쿨존에선 서행하라는 규정은 이전에도 있었고 민식이법은 이를 더 엄격히 지키라는 취지라는 겁니다. 다만 운전자가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했다는 면책 조항은 기준의 모호함과 입증 책임 부담을 감안해 정부가 좀 더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국내 스쿨존 어린이 사망자는 인구 10만 명당 0.44명, OECD 평균보다 1.5배 높습니다. 방어운전의 일상화로 어린이 안전을 지키자는 민식이법 취지의 사회적 공감이 컸던 만큼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법 적용과 함께 운전자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미래통합당이 내년 4월까지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당권을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40대 경제 전문가를 새로운 대권 주자로 키우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데 홍준표 전 대표가 반발하는 등 상당한 파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끝장 토론과 투표 끝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추대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김종인 박사를 우리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으로 내년 재보궐선거 때까지 모시기로. 논란이 됐던 임기는 내년 재보궐선거일인 4월 7일까지로 김 위원장의 요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일단은 이걸 수용을 하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당을 다시 정상궤도에 올리는데 참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노력을 갖다 해보려고 그래요. 당권과 함께 공천권을 모두 확보한 김 위원장은 곧바로 당내 체질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차기 대권 후보로 70년대 태어난 경제 전문가를 내세우며 세대 교체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당장 김세연 의원, 홍정욱 전 의원이 당사자들의 입장과는 상관없이 지목됐습니다. 실제 김 위원장은 김세연, 홍정욱 둘 중에 한 명이 하면 좋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고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전했습니다. 김종인 체제를 반대하며 설전을 벌여온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MBC와의 통화에서 복당에 집착하지 않겠다며 대신 전국 투어를 돌며 대선 출마 가능성을 국민에게 직접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대권 후보인 유승민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김종인 체제에서는 당내 활동의 폭을 넓히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당은 김종인 비대위 확정과 함께 차일피일 합당을 미뤄온 위성정당 미래한국당과의 통합을 5월 안에 마치기로 합의했습니다. 통합당으로선 걱정거리 하나를 덜었지만 당내 중진을 중심으로는 김종인 비대위가 내세운 당 체질 개선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